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함께 금요일 문을 알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월요일에 코스피 종가가 2,093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2,100을 넘었으니 전량 후강. 그래도 이번 한 주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SK바이오팜의 상장으로 조금 증시가 활기를 되찾았다 해서 다음 주도 기대해 볼 만한 그 건더기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상승입니다. 2,150선을 회복한 코스피 17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수 들어옵니다. 752포인트로 1% 넘게 상승으로 이번 주에 변동폭이 꽤 큰 편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아주 꾸준하게 함께 매일 해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고 또 매일같이 또 새롭게 와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모두 다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궁금하신 다음 주를 대비한 시황 상황이나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도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의도 클래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오늘 멤버 좋다고 벌써부터 기대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MTNW 단야선생 전문가님과 박정식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변동성이 역시나 큰 한 주였는데 금요일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오늘은 나름대로 조금 주말을 편히 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좀 시장이 마감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결국에 그 7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수 하락 조정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6월 말부터 시장의 지수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네. 기술주들, 특히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사상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국면이 나왔거든요. 다우지수 역시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은 코로나19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런 우려감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를 본다면 일단 저는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이제 유동성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어제 상장한 SK바이오팜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호전시켰고 이로 해서 이제 다시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되냐면 여전히 뭐 시장의 호재와 악재들은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SK바이오팜이 상한가 행진이 마감하고 네. 하락 전환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네. 결국 이제 지수에도 좀 조정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SK바이오팜의 상승 행진이 마감되느냐, 네. 하락 되느냐. 이것이 결국에 어떤 시장에 단기적으로 지수를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상승 마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SK바이오팜이 다음 주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좌지우지될 무언가가 우리가 가시되는 게 있네요. SK바이오팜의 주가. 그렇죠. 네. 그거를 다음 주에 잣대로 보자. 그렇죠. 네, 상승이 멈춘다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번 주에는 활기를 얻는 게 SK바이오팜의 상장이었다면 다음 주에 이 상승이 더 지속될 것인지 멈추는 것인지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 말에는 주가가 너무 빨리 앞서갔다라고 해서 좀 공포가 있었는데 7월 시작하는 마음도 우려감이 컸지만 이번 주에 뭐 주말 맞이하는
금요일이 뭐 아주 나쁘진 않았다라는 평가예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주 좀 강세, 맨 처음에 사료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육계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개별주 장세를 펼치다가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 또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박지원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앉히려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시간 외로 또 그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대북 경협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이 시초부터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길게 이어질지 짧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막판에 또 유시민 관련 정치 테마주들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뭐 SG 충방이나 이제 SG NG, SG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요즘에는 꼭 마지막에 정치 테마주들이 한 번씩 쳐주고 또는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또 쳐주던가 아니면 뭐 돼지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은 꼭 개별 이슈로 전자결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톤을 좀 짧게 잡고 짧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5에서 한 10% 정도씩 끊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주 여러분 월요일 오전에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네, 금요일을 편안하게 마무리를 하지만 저희는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우리 뭐 봐야 되는지 핵심만을 찍어주고 있고요. 특히 박정희 전문가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뷰를 생중계하듯이 쫙 얘기해주잖아요. 오늘 화장품주, 전자결제주 역시 개별주의 순환은 계속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이 클래스다에서 매크로 클래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주식계 마이다스 손이 뭉쳤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기대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함께하네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오늘은 더욱더 기대를 하고 문자 메시지 열어놓겠습니다. 013-3366-8100번으로 다음 주를 대비한 궁금증, 그리고 시황 상황에 대한 나의 의견, 그리고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저희 두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되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나은생 전문가께서 금요일마다 오시기 때문에 한 주를 쫙 정리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제도 굉장히 고심해서 준비를 해오십니다.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말 많은 7월 증시? 네. 뭐가 있네요? 그래도 우리에겐 땡땡땡이 있다. 이 답을 주시는 건가요? 이 땡땡땡 세 글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답을 먼저 주시겠어요? 아니면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이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조정을 받을 거다, 아니면 큰 조정은 없을 거다, 이런 건데 7월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로 됐던 부분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우려감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것이 다시 셧다운으로 갈 수 있고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경제 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은 네. 지금 재확진이 하루 4만 명 급증했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5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큰 급증에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요인은 4만 명, 5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확진 10만 명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4만 명, 5만 명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은 좀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밀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7월 달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증세 정책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우려감을 갖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이제 그 지난달이죠.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양도 차익을 부과하겠고 올 기준으로 해서는 대주주 그 한도를 3억까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부담 나오고 있거든요. 요인이죠. 네.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불리한 요건이고 예. 결국에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욕구보다는 매도 욕구, 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시장의 수급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악재 부분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지만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증시 주변의 자금을 봤을 때는 전인 미답 상태, 즉 고객 예탁금은 50조 원을 돌파했고 또 MM 마켓머니 시장 역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150조 원까지 갖다 되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대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수의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제 소신입니다. 시장에서 누가요? 누가? 시청자분이시겠죠. 네, 네, 근데 그러셨어요. 비난은 예. 받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려면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이지 시장의 어떤 절대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견해가 맞다라면 제 논리 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 논리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악재와 호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제일 큰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큰 폭의 조정은 좀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자, 그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급락 가능성을 적게 적다.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 그 나스닥을 보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은요. 결국에 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이죠. 이분기 차량 인도 실적 부분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이 이제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역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악재 요인이 있지만 결국에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는 매기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수 조정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로 말씀드렸던 거는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 전환될 수 있고 또 6월 30일 기준으로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1%로 비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작았습니다. 2004년도에 46%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31%거든요. 그 근거로 들은 부분이 원화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는 외국인 역시도 국내 그 증시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된다면 결국에 환차익과 시세차익 두 가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입 수급도 매수입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락 조정은 그렇게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네. 시장에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두려움과 공포가 컸을 때는 그거는 두려움과 공포로 마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시장에서도 이제 7월부터는 기업 실적입니다. 네네.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되는 주식들 조정을 받더라도 네. 우리에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이 예상되는 그러한 기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해서요. 이들만 꽉 잡고 간다면 지수가 하락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대신에 현금과 주식 비중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실적 호전 예상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주제 말 많은 7월 증시 그래도 우리에겐 땡땡땡이 있다? 여러분 퀴즈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막 주셨어요. 이 정답은 우리에겐 수익률이 있다였는데 보내주신 답 중에 실적주가 있다. 맞습니다. 유동성이 맞습니다. 있다. 네, 유동성 맞습니다. 이거 뭐 다 푼 답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자, 여기에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7월 증시를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이 외에도 뭐 눈먼 돈이 있다, 뭐 전세돈이 있다, 뭐 등등의 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퀴즈 같은 형식으로 토론을 또 펼치니까 더 재미지네요. 자, 박정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강력한 조정력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정력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우려를 이제 대다수 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뒤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또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증권사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반영해서 최근에 실적 전망치를 대체로 좀 높게 잡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 2분기 실적이 그 예상치랑 들어맞는다면 진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는 다소 좀 존재하겠지만 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또 긍정적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S&P 500 지수에 포함된 2분기 순이익을 보았을 때 1분기보다 대략 한 44% 정도 줄어들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지금 수준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의 예상치 대비만큼만 나와준다면 증시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이 네. 있지 않을까. 그 동의를 하시는 거세요? 지금 블룸버그가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만 나온다면 여기서 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동의하시는 현재 거세요? 시장도 경제는 최악인데 증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증시의 악영향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이 증시를 좀 즐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경제는 최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폐를 지속적으로 풀어헤치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최근에 유가는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경제가 악화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경제 재개로 인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조정을 크게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안에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생각과 다르게 급락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리스크는 일정 부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장세가 보이면서 지금 5만 2천 명의 미국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또 5만 4천 명으로 일일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안타깝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재개를 지금 풀어헤치던 지금 주들도 결과적으로 경제 재개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사망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오히려 사망자 증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해버리면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일정 부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시 인지를 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한마디로 부양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재미난 게 또 나타난 게 뭐냐면 7월 말 이전에 원래 부양책을 실시한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8월 휴회 이후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소기업 긴급지원금은 8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지만 이제 7월 말로 종료가 되는 그 $600 규모의 주당 실업금, 요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이거 대안으로 일터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에게 주당 $450 보너스를 주자, 요런 거. 그리고 개인에게 $1,200 직접 그냥 현금을 지급하자. 이런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월 휴회 이후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언급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9월 8일 이후에 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증권사 실적보다 만약에 기업 실적들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부양책이 뒤로 딜레이 된다면 일정 부분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상에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증시를 즐겨보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그 뷰를 들으니 시간이 또 이렇게 갔네요. 질문들도 많은데 어쩌나 이렇게 다음 주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신지. 자, 그러면 한마디씩 이제 핵심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아마 기다리는 조정,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 주셨어요.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19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증시의 유동성 이런 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외롭지만 자신의 소지심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이탈하지 않고 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게 7월에도 언급이 되면서 예상 밴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되고요. 박정식 전문가님도 한 말씀 주실까요? 뭐 지수 밴드 잠깐만 언급 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80선, 코스피 위주로만 말한다면 208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일단은 개별주 장세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한동안은 이렇게 개별주 횡보 장세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80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당분간 횡보 개별주 장세.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7월 실적 시즌이 주인공인데 거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찾아라. 같이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013-3366-8200번으로 시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의 고견,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베스트 관전표 선정되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매크로 클래스에 이어 이제 트렌드 클래스 라운드 2 같이 시작해볼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를 함께 보시죠. 다음 주 시작되는 어닝 시즌 실적 장세 전개되나. 단현생 전문가님 오늘 정말 7월의 특집 같아요. 마치 주제 선정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지 7월 실적 시즌 2등만 쫙 꽉 잡고 가면 나쁠 거 없다.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정말 정답은 이걸 찾아라가 되겠네요. 찾아야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막연히 다소 좋아지는 거는 시장의 파급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미답,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주제는 뭐냐면 최근 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치 않게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기업체들이 신고가를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본다면 시젠이라는 그 주식 회사가 장중에 22%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진단 키트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시젠이 오늘 같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 2분기 실적과 2020년 실적이 기대치보다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시젠을 보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800억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대략 3,200억을 생각했는데 반기 영업이익을 지금 그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게 1,620억, 기대치보다 더 증가된다는 소식들이 이제 여의도 증권 쪽에서 폭넓게 확산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이유 있는 상승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4억이었는데요. 와. 2분기가 1,620억입니다. 이 몇 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실적을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을 때 주가에 이제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월 15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어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적주들 한번 봐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최근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응을 보였던 게 뭐냐면 뉴라는 거죠. 뉴라는 주가 흐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건 역시도 최근 들어서 작년 실적 부진이 나왔지만은 네.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한알령이라는 그 이슈, 폐지라는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보시면 뉴라는 거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올해 매출액이 33억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33억으로 굉장히 터닝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 전인 미답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도에 66억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강한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 2021년도에 같은 경우는 105억, 1715억에 105억이라는 이러한 그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에서도 매기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최고가를 기록하고 주가가 되밀렸던 국면은 이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근데 시즌과 뉴만 지금 듣더라도 네. 전무후무한 네. 길을 걷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선반영된 것들은 이미 언택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적이 그 어나운스먼트 된 데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하진 않았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대표이사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은 그 실적을 어나운스먼트 했다라면 우리가 그거를 작년과 비교해서 추적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 회사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언택이라는 게 몰랐던,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산업에 기어갔기 때문에 이들 종목분들이 이제 실적이 개선되거든요. 알소프트 같은 것도 네. 최근 들어 똑같은 경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실적 개선, 그다음에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노출되지는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수고스럽지만 결국에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업체들은 현재 시장 이슈와 맥을 같이 하는 주력 사업이라는 거죠. 네네. 가장 큰 것이 언택 관련이에요. 언택 관련. 언택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하는 부분이 뭐 그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네. 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비대면에서 온라인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그러면서 했던 부분이 게임 업종이죠. 게임 업종도 언택의 수혜주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의 화두는 언택과 코로나19 관련이죠. 예. 이들 기업체들을 압축해서 보신다면 실적 호전 기업을 추정하기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언택과 밀접하게 결을 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언택과 같이 엮여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예. 전체 업종을 우리가 다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업종을 압축해서 추려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뭐 투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FN 가이드 유료 서비스 이용하시면 실적 추정을 뽑아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니까 압축해서 저는 접근한다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적 고전을 네네.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업종들을 다 모든 종목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건데 코로나19와 이 비대면 관련주가 시적 호전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 한 번 더 추려지게 되고요. 소부장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추려지게 되고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박정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실적만 개선된다면 크게 뭐 무리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뭐 CJ나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관련 주들은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다고 그걸 좀 공격적으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한 섹터 중에 그나마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았더니 일단은 철강 쪽에서는 네. 동국제강이 좀 의외로 괜찮은 실적을 종목을 딱 찝어주시네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봉현강 감산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철강 회사죠. 지금 최근에 이제 철강 회사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동국제강만 오히려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현재 나타날 예정이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1조 8,90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2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조금 이제 상승력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력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100원대까지 뭐 조정도 만약에 시장이 악화된다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조금 분할로 평단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예.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 쪽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 테코피아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에 그렇게 많이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적적 측면을 보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순이익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산 대비 부채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산은
1,621억인데 네. 부채가 145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적은 안정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근데 지금 위에서 올려다 보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 이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가 소부장에 해당이 되는 예.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 좀 부각을 덜 받고 있는 실적이 양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게임주 같은 것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원래 이 방송에서 M게임을 저번에 화요일 날 언급을 드리려고 하다가 3시에 벌써 언급이 됐다고 여기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롯데쇼핑을 언급을 드렸는데 M게임이 지금 잘 갔어요. 그죠? 예, 어제는 예. 한 10% 튀고 오늘도 한 대략 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가냐면요. 이 M게임 같은 경우도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았어요. 자, 실적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부채가 굉장히 작아요. 자산이 513억인데 부채는 9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보통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4배, 5배, 10배 막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423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48억으로 2배도 지금 간신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게임주 중에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거 투자해야겠는데 역시나 올라갔어요. 그게 액토즈 소프트예요. 네. 자, 액토즈 소프트도 실적이 작년부터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되고 올해도 그 실적이 개선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전망이고, 마찬가지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산이 1,826억인데 부채가 555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거는 자본 총계가 1,271억인데 이 종목은 예. 시가총액이 1,132억으로 게임주 중에 실적이 양호한데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상승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한 11%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고 추가적인 상승력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올 때 만약에 게임주를 노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네. 액토즈 소프트를 일정 부분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시장 대비 부각을 덜 받고 있는 실적이 좀 양호한 종목들을 위주로 네.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략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네.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각을 덜 받고 실적이 확확 트이는 종목들, 그거 같이 발굴하고 얘기하고 이 7월의 실적 시즌을 얘기하면 밤샘 토론에도 저희 충분히 얘기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네, 7월의 실적 시즌 뭐니 해도 주인공입니다. 여기서의 7월에 여러분들도 같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게요. 라운드 2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안 좋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7월의 핵심은 이 펀더멘탈과 이 괴리를 어떻게 줄여가는가. 그래서 종목이 더 중요하다고 7월은 얘기해도 강조가 안 되겠죠. 자, 단양생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는 그런 실적 얘기를 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와 실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양생 전문가님, 저희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오늘 AS 해볼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입니다. 일단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52,000원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버텨보고 버티지 못할 분들은 일단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5만 원대라면 주가 이제 바닥권이다 이 말씀드렸거든요. 유한양행은 뭐 항암 학회 발표를 기대를 했지만 결국엔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정확하게 52,000원이었고요. 네. 결국에 지금 54,000원까지 와서 대밀렸거든요. 오늘 상황에서는 일단 54,000원 이상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한양행 실적 개선은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
다시 한번 5만 원을 손절 기준 잡으시고 5만 400원, 5만 500원이라면 단기적으로 5만 400원, 500원에서 5만 5천 원 박스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큰 수익에 큰 수익이 안 나서 좀 기다림에 비해서 보상이 작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만 500원 밑에서 한번 5만 원 이탈하면 4만 9,900원을 네. 손절 기준 잡으시고요. 다시 5만 400원부터 5만 5천 원까지 1차 박스를 보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한양행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중앙백신 박정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수익률을 그러니까 한마디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돼지 독감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왔죠. 혹시나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6,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괜찮은데 만약에 16,300원이 이탈된다면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16,3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800원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심조심 증시 방향을 잃어버린 7월의 시작에서 다음 주도 오늘을 보니까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여기서의 종목들 살펴봅니다. 게임일까?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실적주일까? 아니면 소부장주일까? 라운드 3의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네. STI를 가지고 네. 오셨군요. STI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중에 이제 하나고요. 반도체 부품과 디스플레이, 화학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숨어있는 실적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3D 소재, 그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터 그 기술이 일단 신규 매출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전방 산업의 어떤 투자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라는 것이 외형 성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적표를 한번 본다면은요. 자, 지금 STI 같은 경우 한번 실적표를 본다면 올해 매출액은 3,700억으로 외형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도 373억으로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그 수익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국내 2020년에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결국에 외형 성장이 커지고 아울러서 영업이익률까지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단순히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전년 동기, 최근 들어서 4년, 5년 동에 비교해서 네. 서프라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들은 강한 시세 흐름이 보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실적 호전을 한번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왜 빠졌나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의 손절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을 발표를 앞두면서 최근 들어 다시 로스컷이라든가 손절에 가담했던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신들,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네.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STI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하는 보고서가 이제 최근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신다면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해하시기 좀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매매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STI 같은 경우 보면 상대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STI 주가 흐름을 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에 코로나19 하락 직전의 가격대는 회복됐는데 결국에 이제 직전 고점의 매물 부담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STI 같은 경우는 현재 900일 이평선을 돌파와 지지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더라도 오늘 상황에서는 음봉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900일을 일단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STI 같은 경우는 14,600원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시켰다. 지수가 조정을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아니라면 14,600원 수준에서는 STI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STI를 본다면 저는 14,600원에서 15,000원 수준까지라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매수에 가담했던 연기금이라든가 투신들의 매수 단가 수준도 결국에 이제 15,000원 수준에 이제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단가 수준으로 우리가 매수한다면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14,600원에서 15,000원 매수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게 생각하신 분들은 네. 손절 기준을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4,500원을 손절 기준으로 잡아놓으시고요. 14,600원에서 15,000원 수준 매수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저는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로 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2,000원을 볼 수 있습니다. 22,000원. 왜냐하면 네. 3분기부터 실적이 예. 더 개선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네. 22,000원 보실 수 있고요. 22,000원도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증권회사에서는 25,000원을 제시했지만 저는 좀 간이 작고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증권회사보다는 10% 좀 더 싸게 22,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마무리는 소부장 관련해서 실적 구조죠. STI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주간 코스닥이 라이징 스타 종목으로 어제 또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자, 관심 어느 정도로 가지세요?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 뭐 재무 구조를 보니까요. 최근에 조금 작년 4분기부터 부채를 좀 상당히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재무 구조 개선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분기까지는 부채를 771억까지 감소를 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뭐 이 정도 기조면은 2분기 때도 부채를 더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만 그렇게 크게 뭐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그런 재무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순매수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 메이저들, 즉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요 메이저들의 수급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가져온 다나헌생 전문가께서 정말 혼자 강의에 너무나 강하세요. 정말 10시간을 마이크 들여도 잘하실걸요? 그래서 오늘 아쉬운 마음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걷는 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재와 악재가 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건 실적 호전 기업은 결국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등대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적 호전주를 주목하자.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입니다. 시장 속의 다나헌생과 함께 같이 찾아보시죠. 찾아오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쳐보세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박정식 전문가의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찍어서 보시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나헌생 전문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이번 한 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여의도 클래스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쉬울 수도 있고 기대될 수도 있는데 더 기대되는 모습으로 봐주세요. 막강 화력, 뉴 라인업, 민박사, 이서구, 백재수, 박재현, MTN, W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 출연진들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쉬운 다나헌생 전문가님과 박정식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